세기는 그 6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X선의 숫자와 에너지의 곱으로 양과 질이 모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 박스 바로 밑에 설명을 보시면 X설 양은 X선 세기 혹은 강도와 같은 말이죠. 이 설량이라 함은 이 광자 수의 그 각 광자들의 에너지까지 전부 고려된 것이 설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국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관전압과 관전류와 X설량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관전류를 증가하면 방사설량이 증가한다. 이거 맞죠? 그리고 관전압이 증가하면 X선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관전압 증가하면 X선의 에너지도 증가하지만 X선 양도 증가를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6페이지 계속 읽어보면 자, X선의 빔의 세기는 렌트겐 또는 미리 렌트겐으로 측정되고 이는 X선의 양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미리 그레이하고 작은 스몰 a가 보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렌트겐은 조사설량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미리그레이 A는 공기 중에서 측정한 X설량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사설량과 흡수설량의 차이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사설량은 설량을 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조사설량을 10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흡수설량은 그 조사설량 10개 중에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물체의 밀도나 아니면 뭐 원자 번호나 뭐 기타 등등등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조사설량과 흡수설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설량은 주는 거죠. 튜브 입장에서 물체에다가 방사선을 주는 입장인데 흡수설량은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몇 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나는 몇 개를 받는가 이제 이런 관점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량이 있다고 해도 그 설량 전부를 물체가 다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물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조사설량과 흡수설량의 큰 차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리의 렌트겐 퍼 세컨드, 미리 렌트겐 퍼 미닛, 그 다음에 미리 렌트 퍼 미리암페어 세컨드는 X설량을 조사율로 표기한 거다. 자, 그래서 X설량은 X선의 세기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자료 7페이지를 펴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관전압에 따른 조사설량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에는 필터를 썼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터는 고정을 시켜 놓고요. 예를 들어 4mm의 알루미늄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거기에 이렇게 수직선을 쭉 이렇게 그어서 올려보시면 관전압이 증가할수록 익스포저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관전압이 증가할수록 조사설량이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러 관전압에 따른 X선 세기를 평가한 도표인데 그 아래쪽 보시면 자, 관전압이 증가하면 X선 세기는 증가하며 필터가 증가하면 X선 세기는 감소한다. 40kV 피크를 보시면 필터 두께가 얇으면 그 조사설량 세기가 큰데 필터 두께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조사설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거는 비단 40kV 피크 관전압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전압들도 전부 마찬가지죠. 그것을 왼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이 X설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전압, 관전류, 그리고 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필터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X설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여기서 4개로 구별을 했다. 미리암페어 세컨드 이거는 관전류죠. 그 다음에 킬로볼트 피크 이거는 관전압이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 이거는 거리고 그 다음에 필트레이션 이거는 필터입니다.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증명을 했죠. 첫 번째로 밀리암페어 세컨드 이거를 매스 혹은 마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밀리암페어인 관전압에 S 그러니까 S는 시간이에요. 세컨드 그거를 곱한 거. 그래서 X설량은 이 마스에 정비례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스가 증가하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열전자 방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노란 박스를 보시면 X설량과 전류의 세기인데 여기서 I2 분의 I1은 미리암페어 세컨드 2 분의 미리암페어 세컨드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I는 뭐냐면 I1, I2는 그 인텐시티 그러니까 방사설량, 방사선 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를
I2분의 I1은 매스 2분의 매스 1으로 표기를 했다. 그러면 이 매스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9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X선량은 매스에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퀘스천 KUB, 그러니까 키드니 우레터 블레더, 이 비뇨기의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 조건 중에서 관전압은 74kV 피크고 그 다음에 이 매스는 60매스라고 합니다. 이때 환자의 조사된 설량은 250ml 렌트겐이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매스를 45매스로 감소시킨다면 조사된 설량은 얼마로 변하는가? 여기서 검사 조건이 처음에 최초에 74kV 피크와 그 다음에 60매스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된 검사 조건이 관전압은 그대로고 매스만 60에서 45로 감소를 한 거죠. 그럴 때 설량은 어떻게 되냐면 그 60매스일 때 조사 설량은 250ml 렌트겐이었죠. 그래서 인텐시티가 250ml 렌트겐이죠. 그러면 45매스일 때는 이 인텐시티, 이 설량은 몇 ml 렌트겐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비례식으로 가면 되죠. 60매스일 때는 250ml 렌트겐이었는데 45매스는 몇 ml 렌트겐인가? 이걸 다시 공식으로 쓰면 250ml 렌트겐 분의 x는 똑같이 분모에 들어가야죠. 자, 60매스 분의 45. 계속 x를 계산을 하면 187.5ml 렌트겐이 됩니다. 관계가 정비례 관계죠. 아까 그 예제에는 그 매스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미리암페어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열 전자가 하나다. 그리고 2mA를 걸어주면 방출되는 열 전자는 두 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 어떤 매스를 미리암페어를 어떤 관전압을 주면 전자들이 몇 개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노란 박스를 보시면 자 미리암페어 세컨드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여 X선을 만들어내는 전자의 총 개수입니다. 그러면 미리암페어 세컨드를 다시 분해를 해보면 여기서 관전류인 미리암페어와 시간인 세크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미리암페어 곱하기 세크가 되죠. 자, 그것을 다시 쓰면 미리암페어 세컨드는 초당 전하량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암페어를 다시 써보면 미리쿨롱 퍼 세컨드가 되죠. 1암페어는 초당 1쿨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미리쿨롱 퍼 세컨드 곱하기 세컨드니까 세컨드 약분되고 결국 미리쿨롱이 남죠. 그래서 미리암페어 세컨드는 결국 미리쿨롱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쿨롱일 때 전자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 전자의 개수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자, 방사선 영상이 74kV 피크와 100매스의 조건으로 촬영되었다. 타겟과 상호작용한 전자수는 몇 개인가? 그럼 여기서 미리암페어 세컨드가 100 미리암페어 세컨드죠.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100매스는 100ml 쿨롱이 되죠. 그러면 1쿨롱당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100ml 쿨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즉 0.1 쿨롱과 같은 말이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0.1 쿨롱은 6.25 곱하기 10의 17승계가 되죠. 그래서 답은 6.25 곱하기 10의 17승계의 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로볼트 피크라고 나와 있죠. 줄여서 KVP라고 씁니다. 그래서 X선의 스펙트럼은 KVP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X선량의 변화는 KVP의 비율에 제곱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란 박스를 보시면 X선량과 KVP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I2분의 I1은
KVP2분의 KVP1 그것을 계산한 것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1, I2는 KVP1, KVP2일 때 각각의 X선의 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X선량은 KVP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80kV 피크와 30매스의 조건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였고 이때 선량이 135 미리렌트겐입니다. 그때 KVP를 92kV 피크로 증가시키고 매스를 15매스 감소시켰을 때 예상되는 선량 값은 얼마인가? 이거는 KVP 변화도 물어보지만 매스의 변화까지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일단 여기서 변수가 두 개죠. KVP랑 매스가 다 변했습니다. 그럴 때 인텐시티, 미리 렌트겐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먼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면 먼저 KVP 변화에 따른 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KVP는 어떻게 변했죠? 80에서 9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선량은 135mr렌트겐인데 92kV일 때 얼마인가? 이거는 매우 쉽죠. 자, 그러면 80에서 92니까 80kVP를 이 공식에 의해서 KVP2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92kV 피크를 KVP1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공식에 의해서 80분의 92에 그것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거 먼저 했고, 자, 그 다음에 매스가 변화했죠. 매스는 30매스에서 15매스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30매스를 매스2로 잡으시고 15매스를 매스1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스의 관계는 3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선량 135mr렌트겐에 135 곱하기 80분의 92의 제곱 곱하기 30분의 15를 하면 약 한 89mr렌트겐이 됩니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투과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과력은 X 선질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퀄리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윗줄에 보시면 자, X선 에너지가 증가하면 투과력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투과력은 X선 에너지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과력은 곧 X선 선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자, 네 번째 줄 자, 투과력은 조직을 투과하기 위한 X선의 능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투과력은 언제 좋아지냐? 에너지가 증가할 때죠. 에너지. 방사선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광자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전압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터를 대면 됩니다. 관전압 같은 경우는 관전압을 증가시키면 그 엑스레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엑스레이 스펙트럼에는 에너지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그 여러 에너지를 가진 스펙트럼에 평균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고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투과력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 필터를 대면 저에너지에 해당하는 엑스레이들이 걸러지죠. 그러면 결국 그 필터를 투과하고 나온 거는 고에너지 엑스레이들이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에너지 엑스레이 에너지가 결국은 고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즉 투과력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 관전압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필터를 대거나 그 두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X선질은 반가층으로 수치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과력이 얼마나 좋냐를 반가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층은 하프 밸류 레이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반가층은 엑스레이의 양을 절반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물체의 두께가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 필터를 대는데 40kV 피크의 방사선의 양을 2분의 1로 줄이는 알루미늄의 두께랑
그다음에 100kV의 관전압으로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그 방사선의 양을 2분의 1로 줄이는 두께랑 다르겠죠. 당연히 관전압이 높은 100kV일 때 그때 알루미늄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층은 킬로볼트 피크와 필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즉 관전압과 필터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중요한 얘기 있네요. 자, 거리와 매스는 X 선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땡땡하고 거리와 매스는 X 선량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선원으로부터 거리 멀어지던가 아니면 매스를 줄이던가 하면은 선량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선량은 광자의 개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플루언스율에서 DN을 말합니다. 그런데 광자의 절대량 그 개수는 줄어들지라도 그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리, 그 다음에 미리암페어 세컨드는 X 선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두 개는 이 선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질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원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방사선이 방사 형태로 나가죠. 일단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선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에너지가 그냥 단일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0케브짜리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거리가 가까울 때는 만큼, 좀 멀리 떨어지면 만큼. 같은 넓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선속은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되는데 이쪽은 3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100케브짜리의 에너지는 여기도 100케브짜리 광자, 여기도 100케브짜리 광자, 100케브 광자 이렇게 돼 있죠. 총 5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절대량은 줄어들죠. 이 선속 개수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도 다 100케브의 광자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00케브 광자가 5개가 있는 거죠. 5개. 근데 여기는 3개가 있죠. 그러나 이 5개의 광자들의 평균 에너지를 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100이니까 평균 에너지는 100케브가 되죠. 여기 있는 광자의 개수는 3개지만 각 광자가 전부 100케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평균 에너지는 100케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광자 수, 그러니까 에너지 플루언스율에서 자, 이 개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개수가 바로 요 개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개수. 그런데 이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광자가 이게 5개가 있으면서 각 에너지가 100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DN 개수가 3개인데 각 에너지가 100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수는 변화는 했지만. 알겠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매스는 좀 내려가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매스는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여기가 에너지, 여기가 세기, 그리고 X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하나는 얘는 100매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200매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이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 자체는 200매스가 2배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설량,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이 dn, 여기서 이 개수가 2배만큼 많은 거예요. 200매스가 100매스에 비해서 요 dn 개수가 2배만큼 많아요. 왜냐면 2배로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100매스일 때, 예를 들어 여기 이게 만약에 에너지가 한 50케브라고 해봅시다.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개가 있다. 세기가 50개가 있는데 200매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 위에가 몇 개가 되냐면 2배니까 10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 예를 들어 30케브짜리가 30개였다. 그러면 여기 200메스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기는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위치에서 여기일 때는 100메스일 때는 이게 50개였다가 100개 되고, 그 다음에 이 30일 때는 30개였다가 이게 2배가 되니까 60개가 되고, 이렇게 각 에너지에 따라서 광자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 평균 에너지 구해보면 100메스나 200메스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매스 변화에 따른 평균 에너지 계산은 실습 시간에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동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아래 보시면 거리와 매스는 X선 선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거리와 매스는 X 선량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선량은 단순히 엑스레이의 선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선량에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가층인데, 이 X 선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반가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HVL은 유용한 X선 빔의 특성이고, 진단 X선 빔은 3에서 5mm의 알루미늄과 또는 3에서 6cm의 연부 조직 정도의 반가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용 X선 빔은 3에서 5mm 사이의 알루미늄을 대면 그 알루미늄을 통과해서 X 선량이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6cm의 연부 조직을 통과하면 원래 최초 선량의 2분의 1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HVL 정의 나왔죠. 원래 X선의 세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흡수체의 두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VL은 실험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콜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방사선 디텍터가 있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루미늄이 그림상에서는 5개가 있는데 공기 중에서 한번 측정을 해요. 그때는 알루미늄을 다 빼야겠죠. 그래서 방사선 빔을 쏘고 저 라디에이션 디텍터에서 읽어진 그 조사 선량 값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하나씩 추가시키면서 계속 선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하나를 대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선 빔을 쏘아서 방사선 선량계 측정된 조사 선량을 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흡수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2개일 때 그때 빔을 쏘고 방사선 디텍터에 검출된 조사 선량을 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합니다.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그럴 때 선량들을 다 기록을 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각 흡수체 두께별로 기록된 엑스레이 퀀터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필터가 없을 때가 원래 엑스레이 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6번의 선량을 잰 다음에 그 점들을 기록을 하고, 그 점들을 보관법을 통해서 곡선을 그읍니다. 그거 보면은 원래 그 최초에, 그러니까 반가층이 0일 때 그때 선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때의 두께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최초에, 그러니까 흡수체가 없을 때 선량이 118이 되네요. 오른쪽에 나오네요. 118mm 렌트겐. 118의 절반 정도가 59mm 렌트겐이죠. 근데 이 표에서는 59는 없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보관법을 통해서 수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실험에서 반가층은 알루미늄 두께 2.4mm 정도가 반가층이라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X선량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X선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X선량, 세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관전압, 관전력, 거리,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배웠던 핵심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광자 물체의 상호작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